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아니 어쩌면 여러 번 내 인생 망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취업에 실패하고, 사랑에서 상처받고, 계획했던 모든 일이 엉망이 되어버린 순간들. 그럴 때는 마치 어두운 터널 속에서 끝없는 절망에 빠져 있는 기분이 들죠. 그런데 이런 고통이 단지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세상을 가장 냉철하게 바라본 철학자 쇼펜하우어 역시 인생의 고통을 깊이 사유하며 우리에게 묵직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인생에 대한 그의 통찰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와 새로운 관점을 선물할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보세요. 인생은 고통의 연속일까? 쇼펜하우어가 던지는 묵직한 통찰.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삶은 마치 진자와도 같다. 고통과 지루함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진자 말이다. 그의 말처럼 우리의 삶은 종종 고통과 불만족 사이에서 갈팡질팡합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정말 안 될 때도 있죠. 그런데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고통을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깨달을 수 있는 것들에 주목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은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현실 속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사례 1. 실패는 삶의 기본값이다. 한 번은 친구가 창업에 도전했다가 크게 실패한 적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말 그대로 모든 걸 쏟아부었죠. 시간, 돈, 열정. 그런데 결과는 참혹했어요. 빚만 남고 자신감은 바닥을 쳤죠. 그 친구는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진짜 못난 사람인가 봐. 왜 나만 이렇게 안 될까?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실패는 당연한 거야. 실패를 겪지 않고 성공을 바라지 마. 고통은 삶의 기본값이고 거기서 뭘 배우느냐가 중요해. 그 친구는 결국 실패를 통해 무모함과 지혜의 중요성을 배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시 도전할 때는 훨씬 더 신중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그 결과 두 번째 도전에서는 안정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실패가 없었다면 그는 아마 같은 실수를 반복했겠죠.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필수적인 성장의 과정으로 봤습니다. 실패했다고? 오히려 이제 배울 기회가 온 겁니다. 사례 2. 고통은 공감과 연대의 씨앗. 우리가 누구나 겪는 고통 중 하나가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입니다. 한 지인은 연애에서 큰 상처를 받았어요. 평생을 함께하겠다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떠나버린 거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래. 사람을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상처는 깊은 고통을 남기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런 감정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진 않았을 거예요. 그는 고통을 통해 인간이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더 많은 공감을 느끼게 만들거든요. 그 지인은 나중에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내가 받은 상처가 있어서 그런지 다른 사람의 아픔이 더 잘 보이더라. 이제야 사람을 진짜 이해하게 된 것 같아. 고통은 개인을 넘어 우리를 더 연결시켜 주기도 합니다. 상처받았던 경험이 없었다면 그는 타인의 고통을 이렇게 깊이 공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결국 고통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셈입니다. 사례 3. 지루함은 진짜 문제다. 고통만큼이나 쇼펜하우어가 중요하게 여긴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지루함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막상 평온한 일상을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게 지루함이라는 거죠. 한 친구가 모든 면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직장도 좋고 월급도 괜찮고 가정도 화목했죠. 그런데 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상하게 다 좋은데도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 뭔가 허전해. 쇼펜하우어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면 결국 지루함이라는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올 뿐이야. 진정한 행복은 고통과 지루함 사이의 균형 속에서 찾아야 해.
그래서 친구에게 새로운 취미를 권했어요. 그는 결국 음악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느낀 작은 성취감이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어줬다고 하더군요. 우리가 더 큰 행복을 찾으려 하기보다 일상의 작은 도전을 통해 의미를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그는 깨달았습니다. 고통과 성장, 쇼펜하우어가 가르쳐준 인생의 기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죠. 고통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루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그의 철학은 무겁고 냉혹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놀라운 통찰이 담겨 있어요. 오늘은 이 통찰을 현대적인 시각에서 재해석해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고통을 성장으로 바꿀 수 있을지 전문가의 조언도 곁들여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1. 실패가 두려울 때 작은 도전으로 시작하라. 우리는 흔히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이번에도 안 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죠. 그런데 실패를 피하려다 보면 사실 더 큰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실패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현대 심리학에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 작은 도전을 추천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심리학자 앤젤라 더크워스는 작은 성공의 반복이 자기 효능감을 키운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당장 오늘 이룰 수 있는 작은 도전을 시작해 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창업이 두렵다면 작은 프로젝트부터 시작해 보는 거예요. 새로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완벽을 바라지 말고 하루 10분만 투자해 보는 거죠. 구체적 사례. 한 친구는 글쓰기를 배우고 싶어 했지만 처음부터 소설을 쓰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가 금방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 5문장씩 일기를 쓰는 작은 도전을 추천했죠. 그 작은 습관이 쌓여 결국 그는 블로그를 시작했고 몇 년 후에는 책도 출간했어요. 작은 도전은 큰 변화를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2.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그 안에 의미를 찾아라.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삶의 필수적인 요소로 봤습니다. 고통을 없애려는 시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죠. 현대 정신의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을 완전히 제거하려 하기보다 그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문가의 조언. 빅터 프랭클의 로고테라피의 미호법은 고통을 대하는 데 있어 큰 힌트를 줍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삶의 의미를 찾는 순간 우리는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 즉, 힘든 상황에서도 왜 이 일을 겪는지를 스스로 질문하고 그 안에서 작은 의미를 찾아보라는 겁니다. 구체적 사례. 제가 아는 한 직장인은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매일 출근하는 게 지옥 같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지금 이 고통이 나에게 어떤 성장을 가져올 수 있을까? 그는 이 경험이 자신에게 더 나은 협상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기회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마음가짐을 바꾸자 스스로 공부하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기 시작했죠. 결국 그는 더 나은 조건의 직장으로 이직에 성공했습니다. 3. 지루함이 찾아올 때 창의성을 길러라. 우리는 고통보다 지루함을 더 간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지루함이야말로 행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라고 했죠. 그렇다고 해서 지루함을 단순히 피하려고만 하면 또다시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지루함을 창의성의 시작점으로 봅니다. 전문가의 조언. 인지과학자 마티아스 베르티는 지루함은 우리가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도록 자극한다고 말합니다. 지루한 순간을 무언가를 배우거나 창작하는 시간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완벽해지려고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그저 과정을 즐기는 게 핵심이에요. 구체적 사례. 한 회사원이 지루함에 빠졌을 때 저는 그에게 새로운 취미를 제안했어요. 그는 결국 사진을 배우기 시작했죠. 사진이 단순히 취미로 끝나지 않고 그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감각을 깨우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을 풍경들이 이제는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아요. 지루함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4. 상처받았을 때 연결의 힘을 믿어라.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는 특히 오래갑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배신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스스로를 고립시키곤 하죠.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역설적으로 고통받은 사람이야말로 타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건 연결의 힘을 믿는 것이에요. 전문가의 조언. 임상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취약함을 인정할 때 진정한 연결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상처를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낼 때 오히려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 사례. 제가 아는 사람 중 한 명은 사랑에 큰 상처를 받은 후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상담을 받으면서 상처받은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기 시작했죠. 그는 자원봉사를 통해 타인의 아픔을 듣고 공감하면서 점차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는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고 과거보다 훨씬 더 성숙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5. 삶을 더 잘 살기 위한 쇼펜하우어식 전략.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을 정리해 볼게요. 고통은 받아들여라.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것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관찰해 보세요. 작은 목표를 설정하라. 큰 그림만 보다가 지치기 쉽습니다. 작고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달성해 보세요. 지루함을 기회로 삼아라. 지루한 순간은 창의력을 발휘할 기회입니다. 취미를 만들거나 배우는 데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의미를 찾아라. 지금 겪는 어려움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고민해 보세요. 연결하라. 상처를 숨기지 말고 사람들과 나누며 공감을 얻으세요. 쇼펜하우어가 던진 묵직한 한방,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삶은 힘들지만 그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는 순간 당신은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이다. 지금 당신이 겪는 어려움이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마음속에 새기고 당신만의 길을 만들어 가세요. 삶이 고통의 연속처럼 느껴질 때 그 고통이 당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희망을 잊지 마세요.